안녕하세요. 피부를 살리는 진희 원장입니다.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 분 한 분 다 제가 직접 그 고민을 들어보고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사항을 제가 한 가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분의 사연은요, 저기 멀리 경남 진주에서부터 사연을 주셨습니다. 지금 피부 볼 쪽에 생긴 고민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고민되는 모든 일들은 저희 카페에 피부 고민 상담소에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네, 경남 진주에서 보내주신 사연자님의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볼 부분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이 됐는데 21년 3월부터 시작이 되셨다고 해요. 그때 피부과 방문 후에 스테로이드 연고제랑 먹는 약을 복용을 했는데 한 번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시긴 하셨지만 더 좋아지시지 않으셨고, 그대로 방치 후에 6월에 점점 더 나빠지셔서 이렇게 두어선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셔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분의 상태는 평소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또 생리기간에 또는 먹는 음식에 따라서 피부 트러블이 더 크게 발생하거나 더 많아지고 심각해진다는 걸 자주 느끼셨고요. 또 매일 건조하거나 열이 발생되니까 이게 열이 꺼트려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잘 내려가지 않는 증상까지 생기셨다고 해요. 또 제일 불편했던 건 화장을 한 뒤에 2-3시간 지나면 개기름이 많이 지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죠. 이런 상태에서 화장품을 바꾼다거나 계절이 조금만 바뀌어도 좁쌀 여드름, 가려움증, 그리고 붉은 증상이 자주 일어나서 불편하고 피부가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문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자주 여쭤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섣불리 한 개 제가 안내했던 부분을 하기가 좀 쉽진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셔가 저희가 솔루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처음 하시기 전에 루틴이 아침에는 물세안, 그냥 물로만 하는 세안을 하시고, 그리고 뿌리는 토너를 쓰셨고요. 그리고 이지듀 MD 크림이라고 유분과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크림을 적당히 바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폼 클렌징을 쓰셨고요. 그리고 뿌리는 토너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선물로 드렸던 지금은 피부생각 뽀센스라고 수분 에센스를 듬뿍듬뿍 바르시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MD 크림을 또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평소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이고, 배란일에 생리주기 기간이 아니고 배란일에 트러블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화계통에 불편함이 있어서 변비라든지 위장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양배추를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유산균을 먹는다든지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위해서 또는 몸을 위해서 트램플린 운동도 꾸준히 주 5일 하고 계시고, 식습관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려고 하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아주 잘하고 있으신데 근데 평소 과자와 빵을 너무 즐겨 하신대요. 이걸 못 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체형을 물어봤더니 근육이 전혀 없는 마른 체형이셨어요. 그리고 수정냉증이 있어서 기촌 체온 유지력이 떨어지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던 부분인데, 이래서 유지력이 좀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솔루션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우리 진주에서 보내주신 사연자님의 피부가 약해지는 우선 원인을 좀 확인해 보자면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몇 가지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는데, 첫 번째, 체질적으로 타고난 게 나는 외부의 영향과 내부의 영향, 그러니까 내 환경적인 변화와 그리고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적인 모든 체력, 이런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가 바로 신호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아마 피부의 건강까지 직결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간단하게는 화장품 루틴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 패턴에 있어서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분의 피부는 열이 지금 많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수정냉증이 있으니까 손발이 차갑고 열은 얼굴 쪽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운동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운동의 열도 사실 얼굴 쪽으로 갑작스럽게 더 많이 오르게 된다면 수분 증발이 또 일시적으로 확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걸 보시면 일시적으로 열이 확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자주 반복하는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아침에 물 세안을 해서 자극은 주지 않았지만 불을 끄는 얼굴에 있어서 불을 끄는 행동은 한 게 별로 없어요. 뿌리는 토너 한번 하고 바로 크림을 바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메이크업을 해요.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하면 건조증이 더 심각하게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수분은 전혀 주지 않은 채 수분을 빼앗기는 행동은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꼈을 때 갑자기 더 열이 느껴지고 피부가 확장되는 거죠. 열로 인해서. 그래서 아침에 이분은 좀 수분을 더 많이 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때 보면 폼 클렌징을 사용하시고 있으세요. 열이 많이 나는데 개기름도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개기름 때문에 폼 클렌징이 쓰고 싶은 건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메이크업을 이제 자극 없이 지우는 부분에 있어서 폼 클렌징보다는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 타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수분까지 충분히 줘야 하기 때문에 밀크나 젤 타입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클렌징에서 자극을 절대 주지 않고 수분을 빼앗지 않는 클렌저 타입을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유분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뿌리는 토너나 항염항균이 있는 성분의 토너를 적당히 좀 이렇게 놔둬서 피부에 염증 작용을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일 1팩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미온수로 아침에 주로 씻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클렌징 워터를 컵 용기에 하는 방법, 저자극 클렌징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너를 바르는 단계에서는 뿌리는 토너를 여러 번 발라주세요. 여러 번 뿌려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침에 시간이 된다면 수분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수분을 빼앗기는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미리 채워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시간이 좀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수분 에센스, 뿌리는 에센스를 여러 번 덧바르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수분, 지금처럼 이지덤 유수분 밸런스 크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발랐더니 한 1, 2분 있다가 그래도 건조한 걸 느낀다거나 평소에 낮에 너무 심하게 건조함을 느낀다, 크림으로 덧바르는 방법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겨울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일단 발라보시지 마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긴 하지만 겨울 동안에 내가 외부에 나가지 않는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편이다, 그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마시고 피부를 좀 쉬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나는 만약에 화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다, 걱정된다 라고 하시면 재생 비비를 통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메이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일반 그 메이크업 전용 비비라든지 CC 같은 경우 약간 건조하고 유분기가 좀 덜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기보다는 건조하게 하는 상황을 더 많이 생기게 할 수 있으니 재생 비비로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저녁에 메이크업까지 되어 있는 상태의 저녁이라면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걸 저희가 공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또 지금 사연자님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루틴은 조금씩 하나씩 바꿔가실 수도 있지만, 이건 지키셔야 돼요. 내가 세안을 했을 때 당기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당기는 클렌저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당기지 않는 클렌저는 뭐가 있냐?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 그다음에 워터, 젤,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만약에 접촉성 피부염, 또 지루성 피부염이다 되도록이면 클렌징 로션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타입을 먼저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주일 7일 중에 4-5번은 클렌징 로션,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클렌징 로션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은 클렌징 워터나 젤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워터나 젤, 이 두 가지 다를 쓰라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워터를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클렌징 로션이나 워터를 사용했는데 좀 덜 지워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클렌징 로션을 한 번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메이크업을 엄청 세게 한 날이야, 풀 메이크업 완전 워터프루프 같은 걸로 다 메이크업을 한 날인 것 같다, 저처럼 이렇게 방송용 메이크업을 한 것 같다, 그럼 한 번으로 안 지워질 것 같아. 그러면 클렌징 로션을 2번 하는 겁니다. 네. 한 번 로션 닦고 물로 세안하고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근데 내가 오늘 수요일이라서 클렌징 워터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클렌징 로션을 먼저 하고 워터를 한번 이중 세안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너, 스킨 토너 단계에서 뿌리는 토너로 여러 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고, 수분 1일 1팩을 충분히 15분에서 20분 정도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분팩을 했을 때 1일 1팩, 수분, 진정, 아쿠아 이런 거 수분팩만 가능하신데 아시죠?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다 흡수가 안 됐고 찐덕찐덕하는 에센스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 유용 성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시트팩을 꽉 짜서 살짝 걷어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시트팩으로 쫙 이렇게 살짝 걷어내듯이 자극 없게끔, 그리고 나서 토너를 한 번 더 뿌리셔서 촉촉촉촉촉 피부에 한 번 더 흡수될 수 있게끔 말끔히 찐덕거리는 느낌이 없게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흡수가 되었네 라고 느끼신다면 이제 쓰시고 있는 크림으로, 유수분 밸런스 크림으로 한번 바르고 또 한 1-2분 있다가 덧바르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접촉성 피부염이긴 하나 건조함 느낌이 별로 없다,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서 나는 더 건조함을 그 부분에 느낀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는 재생밤이라든지 밤 정류 아시죠? 오일을 굳혀서 우리 밤으로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살짝 톡톡톡톡 찍어 바르듯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루틴은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분은 건강한 체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고 좋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칼로리를 없애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운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육을 맞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분한테는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사연자님한테 꼭 단백질을 드시는 걸 자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꼭 단백질 섭취를 하시면서 근육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걸 더욱 추천할게요. 칼로리 운동을 하시는 거는 비추, 지금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칼로리 운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체력을 소진하면 피곤함이 쌓여서 오히려 더 피부는 지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밀가루하고 과자를 꼭 금지하셔야 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그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걸 먼저 이렇게 그만둬야 된다라고 제가 했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운동이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근데 먹는 건 지금 나쁜 음식을 계속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밀가루와 과자 지금은 많이 먹지 않아요 했지만 예전에 쌓아뒀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많이 쌓아두고 지금 조금 줄였다 하더라도 계속 피부는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끊어 보신다면 아마 내가 이거 문제가 엄청 컸었구나. 밀가루 과자 이거는 꼭 끊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쩌다가 한번 먹어도 트러블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이 경남 진주에서 사연자 보내주신 분은 아마 이제 한두 번 먹어도 바로바로 피부가 반응을 보이는 시점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 밀가루 과자는 금지하시고 비타민과 유산균, 물 많이, 단백질 이렇게 4가지만 잘 챙겨 주셔도 아마 피부가 달라지실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달 있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의 체질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6개월 정도로 보신다면 내가 진짜 많이 건강해졌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저희 고객이 찾아오신다거나 그 다음에 온라인 코칭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바꾸는 부분은 최소 6개월이 걸리고요. 화장품까지 도움이 된다면 3, 4개월 정도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만약 이 솔루션을 함께 같이 해보신다고 하시면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을 보시면서 조금씩 하루에 1%씩 좋아지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할 테니까 요거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때 또 좋은 사연은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안녕!